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개국 1주년을 맞아서 1년 내내 초려한 그분을 드디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의 경제 1타 강사이자 교사,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이 좀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딱 오시니까 이 무대가 확 빛나는 그런 느낌. 네, 조용필이 지방 무대에 나왔던 그런 느낌. 무슨 말씀? 네. 불러봐 주시면 언제든 또 뛰어오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평소에 궁금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증시각도 TV에서는 조금 다른 궤적으로 한번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을 깎아 먹도록 이렇게 사과 깎아 먹듯이 그렇게 한번 깎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만인의 경제 교사가 되셨는데 특별히 그 계기가 된 게 페이스북 아니셨나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페이스북이 그 이전에도 이제 있었던 게, 네. 제가 이제 은행에 들어온 게 이제 2003년 여름에 들어왔어요. 2003년 8월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은행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지내다가 이제 창구 업무 좀 하다가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참 우연치 않게도 그 펀드를 팔게 됐어요. 그때 네. 해외 펀드도 좀 많이 팔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외 펀드 파는 거 관련돼서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네. 사실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오늘 올랐네, 내일 떨어졌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유를 보니까 이제 신문을 이제 봤죠. 경제신문 같은 걸 봐도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뭐 프로그램과 함께 기관의 매도도 집중이 돼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 뻔한 얘기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말을 멋있게 해서 그렇지,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외국인이 팔아서 빠졌어요,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다음 날도 외국인이 팔아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팔아서 빠진 건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산 놈보다 판 놈이 많으니까 빠졌다, 이건 알겠는데, 그럼 왜 팔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 안 해주죠. 네. 외국인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찾는 작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다 하면서, 이게 한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 개 기사를 막 보면서 웹서핑을 하니까, 네. 이게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재밌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오만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알았어. 원리를 알았어. 근데 그 순간부터 틀리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근데 이제 그 퍼즐을 맞춘 다음에, 이 퍼즐 좋아. 그 다음에 이 퍼즐이 한 번 맞을 때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네.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행복해 했는데 틀리면 좌절을 느끼면서 뭔가 다른 게 있다. 예. 하면서 파고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글을 쓰는데 혼자서 쓰면 독백이고 일기 같으니까 안 써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사내 메신저가 있어요. 예. 저희 이제 사내 메신저 같이 하시는데, 그 사내 메신저에 제 동기들 그룹에다가 이제, 그렇죠, 동기방에다 그 이제 글을 쏘기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 아무도 반응이 없었죠. 전 영원히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제가 냈다 바빠가지고 아침 회의 때 이제 깨지고 바빠가지고 이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그 글을 못 썼는데 오더라고요. 예. 오늘은 안 쓰니? 근데 그게 그 메신저가 그 메신저가 제 생각엔 되게 중요한, 인생을 바꾼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인간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렇죠. 존재한다는 예.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읽는 사람이 있다. 네. 드디어 발견했다. 천연기념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내 블로그를 좀 운용을 했어요. 예. 운영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글을 써서 올렸는데, 아직도 그때 글이 남아 있거든요. 네. 글이 되게 짧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체 무슨 글인가요? 얘가 뭔 내용을 할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짧은 글로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 글을 갖다가 이렇게 매일매일 써서 올렸죠. 네. 근데 쓰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살이 붙어요. 네네. 뭐냐면 이런 거죠.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했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갔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도 주가가 더 빠져요. 그럼 금리 인상하는데 빠졌으면 금리 인하면 올라야 되잖아.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예전에는 금리 인상할 땐 이렇게 됐지만 하면서 이제 옛날의 얘기를 갖다가 한번 이제 다시 반복을 해주면서, 그때하고 뭐가 바뀌었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살이 조금씩 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를 했어요. 10년. 예. 와. 그랬더니 이제 사내 메신저, 그 사내 블로그의 크기가 3,000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네. 너무 행복한 거죠. 네. 3,000명이나 내 말을 들어주다니. 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 MBA를 가게 됐어요, 미국에. 네네. 그럼 이제 사내 블로그 운용이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인트라넷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을 하는데, 말씀 나온 게 네이버
카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기 페이스북을 열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북은 저한테 되게 어색해가지고 네.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제 저 회원들은 이제 모집했죠. 그래서 회원도 아니고 이제 클로즈로 했어요. 닫힌 방으로 해가지고 은행 직원들만 들어와서 보실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서 열고서 이제 미국으로 떠났는데 페이스북을 애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미국 애들이. 선진 문물을 예, 받아들였네. 그렇죠.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죠. 유학 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2012년에는 그때 미국 갔거든요.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을 쓰려고 네이버 카페에다가는 한국말로 쓰고 페이스북에다는 영어로 썼거든요. 이렇게 하면 영어가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일주일인가 쓰고 포기했어요. 영어로 쓰는 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영어로 쓰는 건 포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버 카페에 썼던 걸 그대로 페이스북에 옮겼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페이스북에 회원이 한 10명, 20명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그게 13년, 14년을 거치면서 한 500명까지 늘더라고요. 몇 년이죠? 그러면 그게 2013년, 2014년. 그러니까 네. 12년부터 시작하신 네, 건가? 12년부터 이제 페이스북이 3년 들어갔으니까. 예. 지나서. 네. 근데 그게 15년, 16년 되니까 3,000명.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책을 내니까 6,000명. 막 이렇게 이제 늘면서 지금 이제 한 4만 3천 명? 아니 이렇게 원래 늘어나는 그게 거죠. 5,000명 한도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친구는 5천 명이 한도고요. 팔로워는 한도가 없어요.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뭐 미국 트럼프처럼 되는 에이, 그런 존재로 바뀌고 있는 유튜브 이제 10만 유튜브께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실버 아니, 버튼 야, 받으신 분이 진짜 야 이거 대단. 야. 근데 마치 저희한테 이런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주년 되는 이제 네. 기념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가 8월 1일부로 1주년인데 마치 너희도 꾸준히 열심히 하면 좋은 날이 올 거다 하고 이렇게 한 수 이렇게 저희한테 지도를 역시 교사답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는 진짜 가끔 얘기를 듣는데 우리 오건영 우리 부부장님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은 책이 없어서 절판된 책을 2권인가 빌려봤어요. 제가 같은 건물에서 일할 때. 그래서 야, 그 책 보고 우리 어렸을 때 국사 공부하던 책 그걸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옛날에는 이제 빽빽이라는 게 있어서 국사 책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연필로 줄 쳐 있거든요. 근데 사회에 나와서 단행본을 읽으면서 줄을 쳐본 적은 많지만 줄이 그렇게 많이 가 있는 책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문화적 충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 책을 한 번 봐서는 이렇게 줄이 안 써 있을 텐데 줄이 여러 번 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한 번 보실 때 여러 번 보시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영어 공부하고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되게 못해요. 지금도 잘 못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는 문장이라도 말로 안 나오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드를 봤어요. 미드를 여러 편을 봤는데 여러 편을 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어떤 미드 보면 좋겠냐고 하니까 답이 여러 미드를 계속 보지 말고 한 미드를 100번 봐라. 그래서 100번을 봤죠. 진짜?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되는 게 뭐가 달라지냐면 100번을 봤대요. 그 미드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툭 튀어나가요. 그 단어가 그 표현이 100번 툭 보고 튀어나가요. 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It doesn't matter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웬만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예. 네이티브 같네. It doesn't matter 하는데 완전 네이티브가 돼. 그것만. 와. 그것만. 그 발음 안 좋은데. 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그냥 툭 나가요. 다른 건 그다음 그 외에는 안 나가요. 이제 아니, 중요한 포인트는 못 해요. 한두 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근데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하다 보니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 번 보잖아요. 예. 그냥 다 휘발이 돼요. 안 남아요. 근데 한 책을 여러 번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표현에 이렇게 그 사람의 로직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틀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로직이 딱 이렇게 틀이 잡히게 되면은 그 로직으로 내가 이 사람이었으면 이 저자였으면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저자 하나를 예. 씹어 먹고 발라 먹고 네. 해부를 하는 거군요. 예, 드렸던 책이 그때 이제 빌려드렸던 책이 그 김기수 선생님 네. 그 책이었는데 만만치 않은 책이에요. 그 책은 요즘도 읽거든요. 네. 일단 많이 줄이 그어진 이유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오해요. 네. 근데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진도가 되게 느리고 오래 걸리는데 거기서 그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 문단 갖고서 한 2시간씩 고민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인터넷 찾아볼 때도 있고 다른 자료 찾아볼 때도 있는데 그거 딱 알아냈을 때 그 쾌감이라는 게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3, 4년 정도 책을 봤는데 요즘도 그 책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책 또 봐요? 저는 그 책은 제 생각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와, 대단하다. 저하고 코드가 맞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같아요. 좋은 책이라고 해도 해외에 있는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해도 저하고 맞는 책이 있고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 저하고 코드가 안 맞는 책이 분명히 네네,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책은 제 생각에는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읽히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책은 제가 참 이렇게 오랫동안 읽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해놨었던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물론 이제 그분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디선가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런 표현들을 좀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막 이건 파야겠다 이렇게 해서 막 빵꾸 뚫고 한 게 아니라 첫째는 어려워서 머리가 안 좋아서 그냥 읽은 거고 두 번째는 한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집에 책을 많이 사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책을 많이 사요. 책 많이는 안 읽는데 많이 사요. 많이 쌓아놔요. 원래 인테리어 소품이에요. 그렇죠. 인테리어를 위해서 네, 많이 네, 사놔요. 네. 근데 이제 쌓아놓기만 하고 안 읽는 책이 되게 많은데 네. 오히려 지금도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책을 여러 번 보자는 주의지 그 여러 책을 막 많은 책을 이렇게 막 다독을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개 많이 읽었던 책을 이렇게 빌려드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니요. 들어요. 저기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사실은 추천을 많이 받아서 안 갖고 있는 책이라서 살 수 있는 책은 샀지만 안 갖고 있는 책은 빌려서 읽어봤던 것이고 그 집중 독서를 하시기도 하지만 책도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책은 얼마 정도 읽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권수로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0권 그 정도 권수로는 많지는 않은데 10권 100권 읽는 거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10번 뭐 열- 한 두세 10 곱하기 번씩 10?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도 아니고 이제 뭐 두세 번 정도씩 읽고 근데 이제 특히 요즘은 최근에는 책보다는 리포트를 좀 많이 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 특히 신문 기사 읽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저는 요즘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신문 게 기사 읽을 수준이 넘으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발행하는 정보보다 신문 기사의 내용이 조금 너무 저기 급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외신 자료들 번역이 너무 잘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그런 기사들 같은 거 번역돼서 좋은 기사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제가 광고가 아니라 이제 뭐 글로벌 모니터 같은 데는 유료 사이트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기사들은 저는 진짜 요즘은 너무 재밌게 읽고 있고 그게 번역을 해서 예,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에디터의 코멘트를 조금씩 달아주는데 안근모 편집장, 안근모 네. 편집장님은 국내에서 통화 정책 관련돼서는 권위자세요. 네. 그래서 저도 도저히 안 풀리면 이제 카톡으로 여쭤볼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쓰시는 기사 같은 거 꼭 좀 보려고 하고 그 팀에서 쓰는 기사들 많이 보고 그 유료는 회사에서 해주는 겁니까? 본인이 돈 내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아주 비싼 건 아니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좀 있어서 역시 이렇게 투자는 내가 다른 거죠. 나는 옷을 안 사고 그런 그 지적인 그 탐구를 위해서 돈을 쓰는 그런 스타일이신 거죠. 아니, 원래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옷이나 외모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서 전혀 네. 여러분 먹을 때 돈 쓰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데 돈을 쓰셔야지 한 단계 더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말씀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그런 것도 있고 연합인포맥스 같은 경우도 좋죠. 와 저는 연합인포맥스 기사를 하루에 제가 마음에 드는 기사만 뽑아도 그래서 이제 A4 용지에 붙여가지고 뽑아도 이만큼씩 나와요. 저는 연합인포맥스용 단말기를 따로 하나 마련할까 고민 중입니다. 제가 이제 맥라인을 쓰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윈도우용 PC를 하나 살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저기 지점장님도 이게 PC로 보시는 것보다는 출력해서 보시는 스타일 아니세요?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 PC로 봅니다. 저는 PC 화면이 상당히 커요. 아 그런가요? 네. 조금 이따 제 모니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큰지. 저는 한참 어리지만 이게 내용이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들이 저보다 한 15살 어린 그런 건 아니고 몇 살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 몇 살 차이 안 나지만 아버지와 아들 아니에요.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이 글로 보는 걸 좋아하지 글로 보면서 이렇게 줄을 긋으면서 보는 스타일이라서 모니터는 잘 못 보더라고요.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 뽑아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읽는데 요즘 외신 기사들 읽는 거 되게 쏠쏠하고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에디터들이 쓰는 글이 있어요. 그렇지. 집필자들이 특히 마틴 워프나 이런 사람들 쓰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는 거 요즘 좀 좋아해요. 되게 짤막짤막하지만 되게 깊은 인사이트를 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책보다는 어허. 그런 외신 기사들 보는데 조금 맛이 들어갔어요. 그러시구나. 네, 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보는 외국 유럽하고 중국 네. 기사들 모아놓은 잡지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그래서 기사를 참 얘들은 기사 쓰는 훈련이 우리하고 조금 다르구나. 그 서사가 있더라고요. 서사를 넣어서 뭐 이렇게 가을날 뭐 어떤 상황이 오르는데 누구는 이러이러한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면서 갑자기 논지를 풀어나가고 네. 그 기사가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 거기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두 도시 이야기라는 게 있다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이제 에세이 같은 것들에 그렇지.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그게 어떤 내용인데 쭉 이어가죠. 그러다가 그 두 도시 이야기를 지금의 빈부격차고 딱 같으면서 여기 최근에 양조가 하나가 만들어낸 그렇지. 두 개의 세상 뭐 이런 그렇게 식으로 글쓰기 풀어내는 훈련이 거죠. 돼 있더라고. 그거 참 저도 보기 좋았어요. 그런 네, 거. 재미있게 읽고 또 그런 스타일들을 저도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물론 그만큼은 못 쓰지만 이제 그렇게 쓰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네. 이런 생각들은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한국 최고의 경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잖아요. 2020년에 등극하셨고 올해도 이제 또 이번에 내신 책 이름이 부의 시나리오 냈습니다. 부의 네. 시나리오. 네네. 근데 그 책 같은 거 쓰실 때 보통 시간 어느 정도 걸려요? 저 책을 쓰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책을 쓸 때 구어체로 쓰거든요. 구어체 글을 워낙 오래 써와서 네. 예, 저는 그래서 구어체로 쓰다 보니까 책을 쓴다라기보다는 컴퓨터를 앞에 놓고 막 설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손을 이제 놀려요. 강의하듯이. 예,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말을 하듯이 막 쭉 이제 제 의식의 흐름대로 막 이렇게 풀어 나가다 보니까 글 쓰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리진 않는데 네. 이제 그 대신에 기획을 하는 게 조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스토리들을 배열을 하면 좋을까? 네. 읽으시는 분들이 어느 부분을 읽으실 때 좀 어려워하실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요. 그래서 제가 카페나 블로그 이제 카페나 저기 이제 페이북에다가 올려놓은 글들 보면서 좋아요가 많았었던 글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글들에서는 그럼 좋아요가 많았던 글에서는 어떤 포인트 때문에 좋아하셨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네. 그러면 실제로 되게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글 같은 경우는 좋아요가 확실히 쭉 적어요. 네네. 조회수도 적고 그럼 그런 내용들은 조금 발라내고 아무래도 책에서는 이게 책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읽다가 번역서 같은 경우는 번역이 조금 이상하면 아우 한다 이렇게 던져버리게. 왜냐면 읽을 책이 많으니까 워낙에. 그렇지. 그리고 읽다가 내용이 재미가 없거나 이게 네. 좀 뭔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이게 비전이 없어 보이면 그냥 던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너무 어렵다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내용들, 시의적절한 내용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잘 꿰을 수 있을까? 그 기획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산책하는 걸 제가 골프를 못 쳐가지고 운동을 사실 할 줄 아는 게 이제 걷는 거밖에 없어서 아침에 이제 주말 아침마다 이렇게 좀 한 두세 시간씩 걷거든요. 네네. 그거 이제 걸으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고 걸어요. 옛날에 미친놈처럼 보였겠지만 요즘 마스크를 써가지고 다행인데. 네. 마스크 쓰고 나오면 인생 걷는 거죠. 근데 그 중얼중얼 거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흘러갔었을 때는 어떨까 하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사람인데 그럼 이제 제가 들었을 때도 괜찮다 흐름이 그러면 쿨.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뭔가 좀 어색하다.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뛰어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좀 이렇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네. 이게 어떤 분들은 장황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나선형으로 한 번 얘기하고 했던 얘기를 되감으면서 한 번 더 나가고 되감으면서 더 나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전진하는. 그렇죠. 그럼 네. 그런 앞에 있는 내용이 기억이 나지 직선형으로 쭉 달려가면은 뒤를 계속 흘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걸 좀 좋아해서 제가 쓰는 책들이 거의 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그런데 그게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교사적인 어떤 모습이 아닌가. 정말 국민 선생님. 뭐 네. 그렇게는 아니고요. 국민 동생이 아니고 국민 선생님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사실은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고 그다음에 그 엄청난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내거나 책을 내거나 하면 많은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네. 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과거하고 많이 한 1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본인한테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되시고 발전하는데 더 채찍이 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제 생각에는 지점장님 생각하시는 거 똑같은데요. 저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보면 볼수록 저는
페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쓰는 글이 4만 명이 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10만 명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만 명 예. 더 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한마디 할 때도 그러니까 저도 손님들하고 가끔 말씀 나눌 때 보면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거든요. 신문에 나오는 얘기 하지 마. 이 얘기 들을 때도 있어요. 바로 직설적으로 무슨 얘기 딱 시작을 하면은 신문에 나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로 VIP들이 그분들도 이제 VIP들 만나서 네. 그분들도 이제 스터디가 많이 돼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터디가 좀 돼 있는 신문에 나오지 않는 얘기들 나오더라도 제가 제 스스로 큐레이션을 한 저의 주장을 담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더 발전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저를 계속해서 이제 저를 포스하는 거죠. 글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지. 책을 읽을 수밖에 없고 글을 쓸 수밖에 없도록 계속 밀어내는 그런 거라고 보고 네.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이제 좀 뭐 여전히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이제 나아가는 거 아닌가 나아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가 오건영을 만들었고 오건영의 팔로워들이 오건영을 세우고 있다, 지지하고 있고 세우고 있고 멋지게 밀어준 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빚을 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유료화하는 게 어떠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있는 글들을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게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자극을 받으면서 제가 도움을 받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리고 그분들이 제 글을 읽어주신다라는 게 너무 네. 좋고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지금의 과분한 제 위치가 있다라고 저도 이제 뭐 대단한 위치는 아니겠지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만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오건영 부부장님의 독특한 장점이 드러나는 대목은 여기죠. 그 바쁜 시간에 언제 그렇게 글을 쓰고 공부하느냐 한 점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겸손함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일부러 뭐 겸손해지려는 건 아니고 이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바라볼 때 제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엄청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뭐 제가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저도 이게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운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은행원으로 들어왔지만 증권 쪽에도 그렇고 참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써주시는 글이나 훌륭한 펀드 매니저 분들한테 참 많은 자극을 받는 그런 공부를 좀 많이 도움을 좀 받았어요. 사실은 그 폭에 있어서는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폭을 갖고 계신 분인 건 분명하죠. 더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그래도 저는 참 이렇게 증권이나 자산운용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되게 많은 조언들을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저는 되게 스스로 좀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분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도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저를 겸손한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난다. 네, 그런 게 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짬을 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세요? 은행에서 일부러 너는 이러니까 시간 내서 너 따로 공부해 이러지는 절대 않을 곳이라는 걸 제가 잘 아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유 업무가 있어서 업무 시간 중에는 공부할 시간이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블로그나 이런 것들 운영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폴스하는 게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가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집에 가서 읽으면 예를 들어 연합인포맥스 기사를 요만큼을 출력을 하면 집에 가서 읽잖아요. 그러면은 밤이 됩니다. 밤은 12시 돼요. 그럼 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집에 가서 그걸 좀 읽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연합인포맥스나 이제 기사들 나온 것들 이제 쭉 한번 훑어보고, 그 짬 내는 시간에 좀 보는 게 습관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제가 하는 말씀을 안 듣는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가 쓰는 글을 안 보신다 이러면 못할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써야겠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출근하면서도 좀 절박한 거죠. 오늘 어떤 내용 쓸까? 어떤 내용 쓸까? 오늘 변다를 거 없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좀 하나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마 지점장님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뭘 쓸까? 뭘 만들어 볼까? 어떤 얘기를 해볼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잖아요. 데일리로 트레이닝을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컨텐츠를 기획하는 능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정말 써진데 그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기도 예, 하죠. 예,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기술 같은 게 저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얘기에 대해서 큐레이션도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없이도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할 때는 누군가한테 무언가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를 데일리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슥 지나가다 읽는 기사, 요거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게 돼요. 그러니까 네. 트레이닝이 돼 있을 때 다가오면 평소에는 슥 지나갔을 그 트레이닝이 돼 있을 때 다가오면 딱 캐치하거든요. 잠깐 요거 잡아놔 한다. 주머니에 넣어놓은 다음에 다음번 에세이 쓸 때 쓸 거 없으면 얘가 갖다 던지는 거죠. 아, 투자자도 예. 꼭 그건 똑같아요. 예. 투자자도 공부를 해놓은 영역이 딱 왔을 때 잡아먹는 거지. 네. 공부 안 해놓으면 아무리 황금이 내 옆을 지나가도 못 알아봐요. 네. 그거는 저도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지점장님하고 이제 가끔 점심을 먹다 보면 저는 지점장님도 이제 약간의 오타쿠 기질이 있으시다고 생각하는 게 죄송합니다. 오타쿠 아닙니다. 이제 식사하는 오타쿠였어? 내내 이제 주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랬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모르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다 그냥 훅 지나가는데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이 있었던 그런 기업에 대한 얘기들이나 이런 게 나오면 하면서 저도 이제 가서 한번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수들을 만나면서 말씀 나누다 보면은 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느냐가 굉장히 큰 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키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선지시. 제가 얼마나 어느 정도로 좀 선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분이 하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갈 때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 가면 100만큼 느는데 영어를 예를 들어 토익 800만 받을 정도로 해서 가면은 10,000만큼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금융에서도 똑같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멘토분들을 만나거나 기사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점점 쌓여 올라가고 이 나중에 이게 주식이 보면 멀티플이잖아요. 그렇지. 이건 EPS라고 생각을 하고 어마어마한 멀티플이 만들어진다라고 맞아요. 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맞아요.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복사기가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들으면서 내가 좋은 복사기가 되면 고수를 만났을 때 그대로 고수의 것들을 다 카피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데 내 복사기의 성능이 후지면 아무리 훌륭한 원본을 만나도 카피를 할 수가 없고. 맞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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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네. 오늘은 여러분은 우리 증시각도 TV 투자인사이트에서 한국의 금융 경제 교사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 본격적으로 현재 금융 상황에 대한 이야기, 본격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